안녕하세요, 이명재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회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 리시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리시브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비스에 대한 거를 받으려 하지 말고 공략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분들께서 리시브를 할 때 좀 소극적인 어떤 그런 그 리시브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상대방 서비스를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공격 형태라든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레시브에 대한 거를 그 상대방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내가 받았을 때 상대방이 또 그 공이 그 탁구대 안에 넣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플레이에서 상대방 레시브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상대방한테 넘겨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레시브 상대방 서비스가 왔을 때 그거를 이제 그 각도를 잡아서 내가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그 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서 하는 어떤 레시브 형태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레시브를 할 때, 게임할 때 레시브를 할 때 좀 소극적인 자세를 좀 취하지 않았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레시브 하면서 상대방 서비스를 어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레시브를 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상대방의 서비스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마다 서비스 형태가 다 다르고 모션도 다르고 어떤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커트 서비스여도 어떤 그런 많이 깎이는 정도하고 적게 깎이는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회전 서비스를 많이 위주로 넣고, 어떤 분들은 너클 서비스 위주로 많이 넣고, 이런 자기만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게임에 딱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게 상대방의 서비스 어떤 패턴을 읽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는 상대방 서비스가 새롭게 받는 레시브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도 새로운 어떤 선수 상대를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레시브가 약간은 좀 타요. 워낙에 또 그 선수들 서비스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레시브를 할 때 처음에는 조금씩 타더라도, 저 사람은 이런 모션을 취했을 때는 어떤 회전 서비스고, 어떤 모션을 취할 때는 깎이는 서비스고, 저 선수가 깎았을 때는 좀 많이 깎이고, 어떤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브 리시브인데, 그 레시브가 사실 막히게 되면 전체적인 플레이를 내가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서비스 패턴을 읽는 건데, 제가 사실 이제 제 어떤 플레이가, 저는 이게 막 장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타일이. 그러면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내가 커트 서비스를 짧게 놓고 짧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깎는 서비스를 그래도 약간 길게 서비스를 놓고 상대방이 어떤 백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걸 걸면 그 다음에 바로 롱플레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자체를 약간 회전 서비스 위주로 짧게 회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상대방 건드는 거를 이제 롱플레이 하는 어떤 롱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서비스를 넣을 때는 커트 서비스도 가끔은 이제 많이 넣죠. 왜냐면 상대방이 잠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잠플레이에서는 내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어떤 판단이 되거나, 잠플레이 능력이 좋은 사람한테 실제로 잠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간 그런단 말이죠. 서비스를 상대방이랑 카트를 많이 위주로 하는 사람한테 커트 서비스를 많이 넣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서비스가 카트 서비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레시브가 좀 편해지겠죠. 잠깐 제가 서비스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명재라는 선수는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약간 회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고 상대방이 건드는 걸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서비스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약간 짧게 넣고 내가 거는 연습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롱플레이를 하는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짧게 놓고 짧게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커트 서비스를 팍 깎아갖고 카트 위주로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막 주게끔, 이제 내가 공격은 안 하고 공격을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깎아주니까 상대방이 들면 내가 코스를 이렇게 열어주는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을 파악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고 어떤 레시브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넣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 내가 갖고 있는 레시브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는 상대에 맞춰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잘 하시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그 장단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상대방하고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내가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격을 막 잘하는 사람이어도 상대방이 공격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수비적으로 공격적인 카트로 해서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하는 것도 득점을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 딱 들어가면은 완세트에서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상대방 서비스 파악,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레시브 형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게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만 먼저 파악을 하시고 완세트 때 한 두세 개 정도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면 레시브가 좀 편해지겠죠. 실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가 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그 쉐이크핸드 선수분들이나 헤럴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백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백커트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백커트를 하더라도 어떤 자세적인 면을 제가 지금 잠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페널티다. 그러면 그냥 카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레시브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레시브 자체를 똑같은 백커트를 하더라도 자세를 약간 몸 자체를 약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니까. 벌려가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넣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약간 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상대방이 공격하려나 보다 그래갖고 약간 수비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렇게 잡아놓으면 동작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상대방이 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뒷배수적 준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잡으려다가 다시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돌아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더라도 박자 자체가 약간 늦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서비스 온 거를 그냥 하나 둘 셋 주면 상대방 입장에서 서비스를 그냥 단순하게 오니까 상구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박자가 좀 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드라이브 자체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그냥 카트를 주는 자세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걸레다가 카트하는 자세. 이 박자는 실제로 아까 그냥 여기서 백커트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약간 흔들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박자 맞추기가 힘들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떤 레시브가 되면은 조금 더 박자 자체를 빨리 들어갔다가 흔들어 놨다. 그러니까 레시브 자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먼저 취한 다음에 주는 것도 상대방이 어려운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모션에 의한 어떤 손목으로 공 자체를 다양한 코스를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동작을 따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연습을 좀 해나가시면은 상대방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기만 하면 잘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레시브 자체가 되게 단순해지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 서비스는 더 많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레시브 자체를 막 하다가 건들고 막 하면은 상대방 서비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상대방 레시브가 자꾸 적극적으로 나오고 흔드니까 내가 상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서비스를 길게 걸게 주겠어요. 얘가 자꾸 공격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안 되겠다. 조금 더 짧게 서비스를 하고 상대방이 카트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서비스 자체가 어느 정도 깎고 너클에 대한 그런 정도에 대한 것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개 정도 먹었다 그래서 소극적인 어떤 레시브 자체를 하다 보면 레시브 자체가 자꾸 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시브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거는 첫 번째가 상대방의 서비스의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고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상대가 헛쪽으로 이렇게 깎아서 길게 넣는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회전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백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서비스를 공략할 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백서비스 잘 넣으니까 백서비스만 넣으니까 내가 백서비스 이렇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백서비스를 넣는구나. 백서비스에 회전 서비스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요거를 내가 모션을 약간 흔들어야지 이런 거 있죠. 자, 서비스 약간 하고 흔들어야지. 그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회전 서비스에 대한 걸 좋아하니까 나는 그 서비스에 대한 걸 들어가서 약간 흔들어 놓으면서 어떤 레시브에 대한 형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 레시브를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플립이라는 기술도 실질적으로는 아마추어에서 잘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 서비스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서비스가 단순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변화가 많아요. 짧게 오는 서비스에서 변화가 많지 실제로 길게 오는 서비스의 변화는 많지 않아요. 왜? 길게 안 넣어요, 잘. 왜냐면 길게 넣어야 맞으니까. 상대한테 선제를 먼저 주니까 먼저 서비스를 짧게 두고 상대방이 최대한 되게 해서 내가 먼저 걸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 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서비스조차도 상대방이 레시브할 때 플릭이라든가 어떤 치키타 기술을 먼저 사용하는 이유가 서비스 자체가 앞에서 이렇게 자꾸 단순해지니까 미리 가는 수비들이 어떤 플릭 자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플릭을 한다는 얘기죠. 자세. 그러니까 미리 자세를 상대방 서비스 패턴을 읽어버리니까 미리 자세를 아예 가가지고 여기서 잡아서 코스 공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오히려 그 서비스가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막 이렇게 변화를 준다 그러면은 그 선수들도 어떤 이게 미리 들어가는 자세를 안 하고 서로 이렇게 거는 자세를 하겠죠.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은 뭐 길게 넣어도 잘 하니까 긴 거에 대한 거 짧은 거에 대한 거 다 되지만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치키타 기술을 막 연습했는데 실제로 짧은 공을 잘 못해요. 짧게 올지 길게 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박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미리 들어가가지고 자세를 잡고 있다가 딱 거는 박자가 나오는데 아마추어들은 실제로 서비스도 그렇고 길게 온 거야 짧게 오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여요. 박자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키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로 상대방 서비스를 정말로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레시브를 정확한 치키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걸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배우더라도 그 기술만 배운다고 돼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서비스를 읽을 줄 알아야지만 그 기술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완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정확한 치키타 기술이라든가 플릭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상대방 서비스를 읽어라. 두 번째는 상대방 서비스를 읽었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거를 적극적인 공략 방법으로 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그 리시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해전 서비스는 각도를 이렇게 잡아라, 뭐 커트 서비스는 이렇게 잡아라. 그러면 답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 서비스의 회전 자체가 회전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회전이 많으면 쇼트예요. 뭐 각도를 이렇게 잡아요. 카트예요. 이거는 되게 단순한 논리고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백회전은 각을 이렇게 잡고 화해전은 이렇게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그런 적극적인 레시브 방법을 자꾸 구사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쉐이크핸드 선수들이 내가 양면을 쓴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이 없게 뭐 쉐이크를 막 바꾸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쉐이크핸들도 그 레시브부터 많은 잔발과 많은 어떤 그런 동작을 많이 스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많이 하시냐면 서비스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 오는 건 이렇게 하고 거의 미들이 오는 거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백 쪽에 오면은 이렇게 하든가 이런 레시브 형태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서 다 화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화로 하고 또 미들이 왔을 때 살짝 들어와서 가지고 여기 건드는 거. 그다음 백 쪽에 왔을 때도 이렇게 화로 하는 거. 아니면은 돌아서 가지고 짧게 넣는 거든가 공을 주고서 달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닫아주는 거. 그 다음에 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짧게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레시브 형태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겠죠. 그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첫 번째는 상대방 서비스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패턴을 어떤 서비스를 자꾸 구사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자꾸 넣는지 길게 넣는지 짧게 넣는지 회전을 많이 넣는지 커트성을 많이 넣는지 이거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서비스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냥 수비적으로 카트하지 말고 공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만 그 두 가지만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레시브가 많이 좀 다양해질 것 같고 그런 레시브부터 그런 다양한 플레이가 나와야 자꾸 내가 어떤 공격적인 패턴을 자꾸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어떤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좀 그렇게 어떤 그 섬세한 거고 어떤 스텝들은 연습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코스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돌아섰다가 들어가는 동작이라든가 그런 다리 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꾸준히 해나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레시브가 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